네,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느덧 11월까지 저희가 왔는데 일단 대선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안고 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 특히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끝까지 저희 MTN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함께 오늘도 수급 동향과 종목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여전히 부진하네요. 삼성전자가 어제 혼신의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0.68%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58%보다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ST와의 소송에서 승소 소식 알려온 HPSP 오늘 14%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IT 섹터도 LG전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오늘 수급의 주인공은 2차전지와 은행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셀 3사 모두 상승, 특히 SK이노베이션이 3.8%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장 초반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기아가 1.5%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부품주도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좀 분위기 어둡네요. 알테오젠이 3.59%, 최근에 이 정도의 낙폭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낙폭이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어제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내놓았던 아모레퍼시픽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 상당히 강하게 가져갔는데 2.74%까지 상승 흐름을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영호 과장님과는 함께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한 주간 어떤 종목 주목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죠. 종목들 한번 펼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영풍, 한미사이언스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도 눈에 띄고요. AI 솔루션 기업들도 리스트에 올랐네요. 대표적으로 뭐 더존 비주온 같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방산주들도 여전히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과장님, 이번 사모펀드와 연기금 수급이 주목하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어떤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이 가장 좀 핫한 테마로 부각이 됐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뭐 사실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시장이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매매를 붙어서 좀 활발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 상위에 매일같이 경영권 테마가 지금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주가 변동성이 보셨다시피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관 투자자들처럼 빠르게 트레이딩이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종목들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고려아연 이슈에서 보셨듯이 언제든 상황은 좀 급변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에 유의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실적 장세가 조금 슬로우했습니다. 이제 다만 11월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본격 돌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11월에는 오히려 테마보다는 좀 실적 위주로 호실적 위주의 기업들 미리 조금 보시는 게 더 좀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좀 나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 종목 사실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과장님, 반도체는 과연 11월 달에 어떤 흐름을 그려줄까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사모펀드와 연기금 수급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어요. 테크윙이 대표적이겠고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이제 DI도 함께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핵심은 지금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하고요. SK하이닉스가 원하는 지금 장비를 적재적소에 지금 공급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큰 범위 내에서는 레거시보다는 HBM이고 HBM 내에서도 검사 장비 쪽을 주목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트레이딩
잘하시는 쪽이 기관 투자자예요. 저는 답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 가서 찾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최근에 DI 자회사가 어드밴테스트의 검사 장비를 국산화해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테크윈도 메모리 3사로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기대감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은 3사로서의 퀄 테스트 결과는 다 확정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최근에 어드밴테스트가 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또 한 번 가이던스 상향했어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대만 쪽에서의 매출이 QOQ로 70% 성장했고요. 한국에서는 3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쪽으로 나가는 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다 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이디어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쪽 이제 앞으로 11월 달은 테마보다는 실적 장세가 이어지게 될 텐데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쪽이 키가 될 것이냐, SK 하이닉스가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HBM 쪽을 그리고 HBM을 보신다면 검사 장비의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DI와 테크윙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열어볼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바로 더존 비즈온인데요. 앞서서 저희 사모펀드와 연기금 수급을 통해서도 이 종목의 힌트 조금 엿보고 왔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 키워드는 원AI입니다. 이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원AI 폭발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6월 출시됐는데 벌써 계약한 기업이 4개월 만에 1,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기업들 B2B에서는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글로벌한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AI 기업들이 돈을 버냐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을 좀 주고 있어요. 세비라는 이제 독일 기업은 최근에 핵심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컸고 3분기 수익 증가에 따라서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이 회사의 이제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기 클라우드 계약이 상당 부분에서 AI를 활용한 그런 업셀링 된 상품으로 좀 고객사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외에도 빅테크들이 AI로 인한 어떤 광고 수익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들 실적 발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국내에서 이러한 어떤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이제 더 좋은 비즈온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6월에 핵심 업무 솔루션이랑 같이 해서 이제 AI 업셀링 하는 프로그램인 이제 원 AI를 출시를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분기에는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아마도 이제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아마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1월 초에 나오는 실적 발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생성형 AI 쪽에서는 선두적인 지금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 클라우드 비중 확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이런 부분들 계속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뭐 411억 정도로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기관 쪽에서 수급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좀 좋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새롭게 뭐 나오는 부분들, 솔루션들에 대한 기대감 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 더해져서 저는 뭐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막 어려운 기사를 보고 이럴 때마다 챗 GPT 활용해서 좀 요약해줘 이런 기능들 많이 쓰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AI 솔루션을 찾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더 좀 비즈온을 주목할 필요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또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가 많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사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네, 뭐 이제 솔루션이 다양하다 보니까요. 7월 중순쯤에 이제 정식 출시했었던 익스펜디드 ERP가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 옴니솔의 영업을 굉장히 좀 가열차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옴니솔이 뭐냐라고 한다면 동사가 처음으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인데요. 일단 뭐 최근에 유진그룹이라든지 한진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도 업무 협약 체결해서 딜 진행 중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상용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버전의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팩토링, CB 비즈니스 영위하는 기업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영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긍정적인 숫자에 대한 기대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원 AI의 뒤를 잇게 될 옴니솔에 대한 신사업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대감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비존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과장님 지금 최근에 기관 수급이 약간 빠져나가면서 가격도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목표가 가져간다면 어떻게 좀 가격 전략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1차는 7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비주온 목표가 7만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AI 솔루션에 대한 부각과 함께 더 좋은 비주온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엠로입니다. 오늘 다 AI와 걸쳐져 있네요. 기다리던 첫 미국 수주라는 소제목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첫 수주 앞서서 저희 좀 힌트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첫 수주가 나왔다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 기업이 이제 뭐 IR이나 리포트에서 올해 이제 미국 진출해서 뭐 한두 개 정도 수주 따내고 싶다, 이런 어떤 목표를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미국향 첫 수주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고 레퍼런스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금 동사는 미국에서 합작으로 지금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모회사인 삼성 SDS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본인들 실적 얘기하다가 이제 엠노가 미국에서 첫 수주를 따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고요. 첫 수주 이외에도 이제 고무적인 것은 현재로서도 전자나 제조업체, 자동차 위주로 영업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두세 개 정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저는 첫 번째의 수주가 세론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엠노는 이제 아무래도 AI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워낙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해외 수주까지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리레이팅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뭐 신규 고객사 확보도 국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10대 기업은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알고 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인데 이미 2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향으로 대규모 수주가 나온 부분이 3분기까지도 탑라인의 성장을 아마 보장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지난 8월 정도에 HL 만도향으로 구매 통합 시스템 수주 완료했는데요. 그게 이제 국내 본사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해서 8개 해외법인 향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반영이 아마 시작돼서 내년까지도 본격적으로 숫자가 붙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회사인 삼성 SDS의 컨퍼런스 콜에서 엠로에 대한 현재 상황과 좀 비전까지도 엿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엠로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첫 수주가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요즘에는 뭐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세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워낙 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수주의 가속화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이제 엠노랑 삼성 SDS랑 오나인 솔루션즈의 어떤 합작으로 통합 공급망 관리 플랫폼
제품을 지금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케이던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해서 수주를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브랜드화 된 거죠. 이게 이제 첫 수주 따냈고, 신제품 개발부터 제품 양산까지 지금 통합 SRM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에서도 그래도 삼성전자를 일단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것이 글로벌에서도 지금 통하는 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북미 시장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사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잘했지만 주가에 좀 부진했던 이유는 국내 시장의 이제 한계인데,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은 사실 이 SCM 이 시장의 규모가 40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확장성 면에서 상당한 어떤 이 업사이드를 확보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제 가격적인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성 면에서도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는 어떤 탑라인의 성장과 그리고 수익성의 개선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엠로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북미양 이 수주를 뚫었다라는 것이 앞으로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엠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로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AI 관련해서 좀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 챙겨가실 만한 두 종목 더존 비즈온, 엠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